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사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14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 또는 사형 집행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하여 국민의 여론과 법 감정, 사회 현실,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형제 폐지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형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 의정서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가정책적 결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아직은 비준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인신매매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 및 인신매매 의정서 비준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비롯한 법 집행기관은 인신매매 사범의 철저한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 척결을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매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인신매매 범죄의 동향 파악과 효과적 처벌을 위한 정부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성착취형 인신매매와 강제노동형 인신매매를 처벌하기 위하여 포괄적 인신매매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2012년 8월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개정을 포함한 국내법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 방지 의견서도 비준하여 초국가적 인신매매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각종 송출 비리와 불법 브로커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을 통해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환경 관리를 강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국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 3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들로부터 착취나 차별을 받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그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인력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2011년 7월에는 외국 인력 상담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권을 법무부 인권정책국장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법무부 인권국장입니다. 먼저 아동권리협약 21조 A호 유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협약 21조 A호에 관한 유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아동 입양에 대하여 가정법원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민법 967조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2013년 7월 개정민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21조 A호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주 아동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등을 통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이주 아동에 대하여 특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지원, 학교 부적응 중도 탈락 학생에게 대안학교 등 교육기회 제공 등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아동의 교육 접근권과 관련해서는 2010년 12월부터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무상 초, 중, 등 교육은 부모의 법적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류기간이 경과하고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법정 의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주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8년 수립한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했고 현재 제2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2차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질 높은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옹호라는 제1차 계획의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언어 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각종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한국 문화교육, 출입국 편의 제공 등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 1년 지원센터 34개소 및 전화 콜센터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 이주민들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사회 적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난민과 난민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되는 난민법은 난민 인정 심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통역인 제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과 같이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 난민 인정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난민법은 난민 인정자에 대해서는 난민 협약에 따른 처우를 보장하고 난민 인정 신청자에 대하여도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민법의 시행에 따라 난민과 난민 인정 신청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수준은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민법 시행 이전에도 정부는 난민 신청, 심사 및 이의 신청 단계 등 난민 인정 절차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5월에는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난민 전문 통역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경찰청 대표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집회 및 시위 자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집회 시위 중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즉시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고 합법 집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득 경고하는 합법 촉진 활동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를 통해 최대한 보장되고 있으며 국가안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시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회 사전 금지도 2010년 이후로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집회 시위 중에 폭력행위,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국제인권 규준에 맞게 경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 과도한 물력을 사용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사안을 엄중 조사하여 경중에 따라 징계와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집회 시위의 권리가 공공의 질서 유지와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터넷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인터넷에서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익의 균형, 일관성 있는 정책, 최소 규제, 민간 자율 규제 장려 등 국제사회에서 권장하는 인터넷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독립기관으로 이전하라는 권고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적인 민간 법정기구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통신 심의를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심의 기준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제정 공표하여 공정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는 권고사항으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부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국내 성적 소수자 보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형법 제92조에 오는 개간 및 추행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성애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이라는 공익을 위한 규정으로 현 시점에서 군형법상 추행죄의 폐지 내지 개정은 곤란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02년 6월, 201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동 규정은 군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위한 것이며 군인 상호 간의 행위, 병영 내의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여 동성애자 병사의 차별금지, 신상비밀보장, 아우팅 제한, 동성애 사유에 의한 강제 전역 금지, 동성애 식별활동 금지 규정을 두고 동성애 병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부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복지예산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 속도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12년의 경우 복지예산이 92조 6천억 원으로 총 정부 지출 중 그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정부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최근 소득분배 지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진위계수는 0.311로서 지난 2008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의료보장 측면에 있어서도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 등으로 꾸준히 의료보장률이 높아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수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확대, 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 조사에 대한 업무 방해를 할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 아동학대를 포함한 아동학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를 규정하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독립된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구는 국내 NGO 단체인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옴부즈 키즈 등을 위촉하여 8개 분야별로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현재의 법과 정책 등에 대해서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부처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장의 남녀 평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 고위직 진출 차이 등의 원인은 남녀의 종사상의 지위, 근속기간, 관리직 비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 부문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성의 고용 안정, 승진 기회 확대, 남녀 차별적 요소 제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보육 지원,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실시하고 있고 여성 고위직 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녀 고용 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남녀 고용 평등 강조 주간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남녀 고용 평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ILO 핵심 기본 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 강제근로 협약 제29호 및 제105호, 결사의 자유 제87호 및 제98호를 현재 비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협약 비준을 위해 관련 연구, 관계부처 및 ILO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핵심 협약 비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으나 협약의 일부 조항이 국내 법령 및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아직 비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협약의 비준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제도의 복무, 공무원 단결과 범위 제한 등에 대한 쟁점 해소가 필요한 바, 앞으로도 국민적 공감대,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하여 ILO 협약 비준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사노동 협약과 관련해서는 가사근로자의 보호에서 핵심은 가사근로자의 보호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ILO 비준 협약은 현행 국내 법령과의 충돌 문제,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부처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포함하여 남녀차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차별과 관련하여 법 제도적인 차별은 대다수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차별적 관행과 의식은 잔존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교과서와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양성평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남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7월의 첫 번째 주를 여성 주간으로 지정하여 관련 홍보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녀차별적 의식과 관행은 단시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생활 속 남녀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 제반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성별 영향 분석평가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성별 영향 분석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2012월 3월부터 성별 영향 분석평가 대상이 재개정 법령 및 중장기 국가계획에도 도입됨으로써 명실공히 모든 국가정책에 대해 성별 영향 분석평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성별 영향 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민간 전문가 및 NGO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추진 체계를 갖추어 동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정책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혼 이주 여성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에 의거하여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결혼 이주 여성이 가정과 사회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결혼 비자 발급 심사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서 인신매매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모든 이주 여성들이 충분히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학교폭력, 사이버 괴롭힘,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출신 아동들에 대한 따돌림 등 학생 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012년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기록은 학생, 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여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향후 가해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 및 상급학교 진학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록보존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 등록금 완화 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안정화되고 있으며 국가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등록금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등 국가 장학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학생의 경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국가 장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일정 소득 발생 시 상환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도입했으며 1조 7,500억 원의 재정 투입과 대학 스스로의 자체 노력을 통한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는 소득 7분위 이하 25% 수준이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및 등록금 심의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cerning the recommendation made by the delegation of Belarus on the invit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against human trafficking against torture, I would like to mention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extended a standing invitation to all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Thank you.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차별 방지와 장애아동 보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행위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왔습니다. 이 법 35조에서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교육, 건강보호, 재활, 취업준비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나 강제 수용, 무리한 재활치료 훈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보육과 재활 서비스 등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 서비스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부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님이 외국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외국인 근로자 관련입니다. 이주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성 이주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등 차별을 받는 경우 한국인과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서 진정 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 이주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장 내 자율 예방 활동을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 이주 근로자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법적 구조 이외에 외국 인력 지원센터, 상담센터 등을 통한 고충 상담 등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뚜뿌이 라셀의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단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대, 질의와 권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표단의 답변이 여러분들이 질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수석 대표로서 답변을 마감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약속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오늘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신 권고에 대하여 충실한 국내 검토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분들이 권고한 내용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인권 정책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국내 여건 속에서 국제 인권 기준에 더 부합하도록 할 방안은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